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이 전제들을 이번에 제대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질환이든지 어디가 불편해서 왔든지 어느 병원을 가든지 일단 듣고 시작하는 고정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운동 꼭 해주시고요. 새끼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유, 평소에 끊임없이 듣는 멘트인데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의사도 듣는 환자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허망한 약속들이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지켜지지 못할 때는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건강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성대질환 치료 그리고 목 관리에 있어서도요, 이런 허무한 상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목 관리를 위해서 뭘 피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누구든지 아무 고민도 없이 이런 대답이 나와요. 당연히 커피는 끊어야 되고요. 술, 담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탄산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밀가루 음식도 끊어야 되고, 밥 먹고 3시간 안에는 절대로 누우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이 전제들을 이번에 제대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성대결절이나 후두염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신목소리 치료를 위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고 살아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커피가 목에 좋지 않은 경우가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커피 몇 잔 정도는 그냥 드세요. 커피가 목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카페인이 무슨 성대의 주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전부를 다 끊어야 맞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라는 게 달라서 이 민감도가 엄청 높은 분들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표나요. 가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바로 소변이 눈에 띄게 많이 배출되곤 해요. 이런 분들이야 커피를 자제하는 게 맞긴 해요. 이런 증상 발현 시에는 성대가 그 즉시 많이 건조한 형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 민감도를 가진 분들은 커피 한두 잔 가지고는 사실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커피는 마셔봐야 성대를 한 방울도 못 적시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커피는 액체라서 마셔봐야 이 커피 성분은 전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고요. 성대가 있는 후두에는 단 한 방울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흡수된 커피는요, 이 커피를 통해서 흡수된 카페인이 카페인 민감도가 별로 높지 않으면 별로 표도 안 난 채 그냥 넘어가져 버려요. 커피를 마셔서 실제로 목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 자체의 영향이나 카페인의 영향보다는 사실 온도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수많은 커피를 이 성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단순히 두 종류로 나누면요, 의외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차가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거. 미지근한 커피는 잘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커피는 커피를 마실 때 온도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온도 자극에 의해서 성대가 다소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입안에 남은 진득한 잔량이 입속을 건조시켜서 살짝 성대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사실 크게 목소리를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아메리카노를 미지근하게 해서 한두 잔 정도 먹는 정도야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커피보다 훨씬 더 목에 영향이 안 좋은 것이 핫초코나 율무차, 오봉라떼, 이런 음료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성대 건강을 해치는 핵심은 오히려 온도나 건조감이 되거든요. 입속이 건조감을 느껴질수록 성대에 훨씬 자극을 빨리 주게 되겠습니다. 술도 이 커피 원리랑 좀 비슷한데 알코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이분들은 그냥 먹지 마세요. 먹자마자 바로 표 다 나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알코올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술 자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 후의 행동에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통증이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무리하고 나면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것이지 술 자체의 성대가 직접 피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혼자 그냥 일 끝나고 맥주 한 캔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청한다던가 아니면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주로 듣기만 하시고 이 안주만 좀 조심해서 먹어준다면 생각보다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어요. 담배는 후두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엄연한 팩트예요. 다만 확실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담배를 끊으면 목이 좋아진다? 이거 당장에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후두를 자극하고 있던 담배 연기가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오다가 갑자기 확 끊겨버리면요. 담배 연기로부터 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되던 후두의 보호 체계 자체가 혼선을 일으키면서 당장에는 오히려 가래가 급증하고요. 목이 더 많이 잠기는 등 목 관리 컨트롤이 도무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담배를 끊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확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참고해서 담배를 끊을 때는 당장에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탄산 콜라 목에 많이 안 좋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99% 목에 안 좋을 수 있는 이 탄산 콜라 등이 때로는 정말 효용적으로 쓰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마치 각성 효과 같은 건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피치 못하게 딱 1, 20분만 최상의 성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며칠은 푹 쉴 수 있는 환경이다. 이때는 한 모금의 탄산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탄산의 자극감이 급격히 성대로 수분을 끌어와서 단시간 각성 효과처럼 촉촉한 목소리를 가져오는 대신 그 뒤에는 30분 안에 도리어 성대가 급격히 말라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성대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피치 못하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밀가루 음식 많이 먹는 거, 먹고 나서 눕지 않는 거, 앵무새처럼 늘 듣는 이 이야기들은 그냥 건강 자체에는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습관들이긴 한데 사실상 간략히 또 말씀드리면 성대랑은 별로 크게 상관 자체가 없어요. 전반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억지로 이런 행동과 목 관리를 연관 짓기에는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커피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만 주의를 해주세요. 보통은 성대 건강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한두 잔 정도는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로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나서 큰 소리를 낸다든지 노래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 행동이 문제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담배는 끊고 나서 당장은 성대가 더 안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확실히 끊는 게 좋은 거는 팩트예요. 탄산음료는 긴급한 상황에서 성대를 꼭 잘 사용해야 된다면 단기간에는 효과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에 30분 이후부터는 오히려 성대가 확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세요. 모든 건강관리가 그렇듯이 하나를 알더라도 진짜 그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목 관리에 대한 정보들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셔서 늘 건강한 목소리 잘 유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